색소폰은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악기는 뭘 써야 되나요? 마우스피스는 뭘 써야 되나요? 악기를 좋은 걸 써야 소리가 좋아지나요? 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다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가 부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그거에 포함된 게 뭐 그 사람의 뭐 폐활량이라든지 호흡, 그 다음에 입 모양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를 뭘 쓰는지, 그 다음에 피스를 뭘 쓰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조합에 따라서 소리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사람이 할 수 있는 악기가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가는 원리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입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입 모양 중에서도 그 소리의 특색을 좌우하는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빨입니다. 이빨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빨의 위치가 깊을 때, 장점은요, 볼륨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뭘까요? 된소리가 나요. 네, 음색이 거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물 때. 얘의 장점은 음색이 부드러워요. 단점은 볼륨이 작아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그것도 맞는데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뒤로 뺄수록 음색이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입술에 영향을 더 많이 이 리드가 떨리는 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리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피스하고 리드하고 만나는 지점부터 이 바깥쪽이 리드가 떨어서 소리가 나거든요. 리드가 안 떨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리드가 얼만큼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깊으면 이빨이 지금 보통은 기준은 1cm 정도로 하는데, 그럼 아랫 입술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빨이 깊어지면 여기도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리드가 떠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바깥쪽이. 그러면서 편안하게 리드가 눌려지는 게 많이 열려지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 대신 리드가 많이 떨게 돼서 음색이 거칠어지는 거고요. 조금 무는 거는 뒤로 더 오니까 리드가 떠는 걸 막는 거죠. 아랫 입술이. 그래서 잘 안 떨게 돼요. 그래서 안 떠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음색 자체는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턱이에요. 아래 턱. 턱의 위치가 중요한데, 보통 저희들 이렇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부정교합이 아니면 아래 이빨이 윗이빨보다 뒤에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턱도 약간 뒤쪽에 있는 게 정상이고, 물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내밀거나 넣지 않으면 약간 뒤로 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내밀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이렇게 안으로 넣었을 때 소리 원리, 턱을 내밀 때 얘 장단점이 같아요.
이빨하고 깊을 때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피스하고 리드하고 이 지점에서 위에는 이빨을 전진해서 아래 입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드가 많이 떨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빨은 그대로지만 밑에가 전진했기 때문에 같아요. 하지만 이빨을 깊게 놓은 게 훨씬 더 강렬한 그런 장단점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아예 깊게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고 음색도 미세하게 다르긴 다릅니다. 넣을 때의 장단점이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빨은 그대로인데 뒤만 후진하니까 같은 원리로 장단점이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입술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흑인들 연주자나 이런 거 보면은 입술을 아예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연주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두꺼워서 말 수가 없는 거예요. 말면은 턱을 이렇게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쿠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인들은 입 모양의 선택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좀 얇으니까 말 수도 있고 내밀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입술을 내밀 때의 장단점이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음색은 많이 다르긴 한데 원리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입술을 안으로 말았을 때 또 같아요. 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악기를 다 잡으십시오. 악기를 일단 잡으시고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자, 음은 그냥 중음에서 하겠습니다. 1cm에다가 턱도 안 내밀고 많이 넣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입 모양에서 도시라 솔파미라도 내려가 볼게요. 아직 제가 할게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니까요. 이 소리에서 이제 깊게 넣어볼게요. 그대로 하고 호흡도 그대로 하고 똑같이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좀 심하게 넣은 거고 심하게 또 빼볼게요. 자, 이번에는 턱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밀 때 넣을 때 한 거예요. 자, 입술. 어때요?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음색적으로는 다른데 이거를 물론 저는 완전 극과 극으로만 했기 때문에 음색이 다 뭐 이거나 이거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달라요. 여기에서 그래도 그러면은 이거를 연주할 때 뭐 순간적으로 응용하는 일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면 자, 이거 하고요. 이 정도는 실전에서도 이제 즉흥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빨을 깊으면 볼륨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는 시범을 보였던 게 너무 깊게 넣은 거고 적당히 하면은 음색은 유지를 하면서 볼륨이 어느 정도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음역에서 내가 세게 강하게 부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훈련해서 해야지. 근데 이게 뭐 3개월 뒤에 될지 6개월 뒤에 될지 모르잖아요. 1차적으로 얼른 집어넣어서 이제 볼륨적인 것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좀 유행했던 방법이고 예전에 누가 이렇게 부르고 계시길래 제가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감상평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거 나의 빅인데 이걸 왜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하지만 요즘은 이런 추세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의 입모양에서 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턱을 넣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서브톤 할 저음이요. 특히나 엘토에서는 그렇게 많이 심하게 사용되진 않지만 테너에서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저음이 안 날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막 턱이 완전 떨어질 것 같이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서 결국에는 호흡으로 위주로 하실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모양 자체를 바꿀 때는 내가 지금 구걱턱이에요. 소리가 많이 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이빨도 깊게 물진 않았는데 소리가 쏴요. 왜냐면 턱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전진해 있는 거죠. 그러면 턱을 넣었어요. 이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너무 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깊게 넣는 거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턱을 내미는 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거의 뭐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할 때 있어요. 플래절렛 소리 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래절렛 뭔지 아세요? 저희 음역이 낮은 도, 중간 도, 그 위에 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파샵까지 있죠? 그 위에 음역 낼 때 소리 자체가 안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볼 때 사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입술은 의외로 이것도 소리가 너무 막 클래시컬한 주법으로 답답하게 너무 심하게 말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밀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았을 때는 추세로는 별로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악기에 따라서 혹시 알토 중에서도요. 네. 그 입술을 제가 써본 악기 중에서는 그게 악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음이 네. 특히 도 같은 게 입술을 약간 이렇게 띄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도움이 나더라고요. 그냥 네. 정상적으로 분 상태에서는 네. 도움이 잘 안 떨어지는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런데 악기가 예를 들면 담보의 상태나 그 스프링의 상태나 그리고 마우스피스하고 리드의 궁합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입모양 자체를 바꿨더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임시적으로 됐는데 그럼 이제 됐으니까 이거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원리적인 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입모양 자체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꿔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악기와 그 마우스피스 그리고 악기 상태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프로 연주자들도 악기를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연주 망쳤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특정 음역만 음정이 났던지 아니면 원래 플래절렛 나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악기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특히나 네. 그리고 프레즐렛 할 때 네. 제가 마우스피스 안 가져와서 딴 걸 좀 빌려서 썼는데 네. 평소에 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게 압력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었어요. 입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마우스피스 뭐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죠. 마우스피스의 호수라든지 배풀이 있는지 없는지 하이배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내가 이해하면서 하기가 어렵죠. 지금 제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부는데 오늘 소리가 안 나. 답답해. 저음도 안 나고.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리드 먼저 바꿔보시고 내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연습하실 때는. 일단 악기 탓, 네. 장비 탓을 좀 하시고 네, 그래야 더 연습이 또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입 모양이 붉은 앙부셔를 그렇죠. 입 모양이 안 부셔야죠. 이제 우리말로 입 모양. 입 모양. 네. 그럼 아까 그 프랑스 말로. 기준이 한 이빨이 마우스피스 한 1cm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항상 그 정도에서 표준적인 앙부셔는 그 정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턱이 좀 나와 있다면 1cm보다 덜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표준으로는 정답은 아닌데 대략 1cm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1cm, 1cm 딱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톤으로는 뭐 지금 위치가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턱만 조금 덜 내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턱이 약간 나와 있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네. 이제 마우스피스 패치 있잖아요. 네. 그게 한 8달, 7달 되니까 이제 위에 자국이 나더라고요. 이빨 네. 자국이. 네네. 그럼 이게 앙부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피스가 파여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빨은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